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11시 구간 넘어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뜨겁게 계속 이어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 좋기 때문에 어떤 것을 봐야 될까 여러 가지 기준들을 지금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슈 딥 다이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새벽에 결판이 났죠. 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인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내용을 보면 뭐 상법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해서 관련 지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증권주들 그리고 보험도 같이 가네요. 여기에다가 또 예전 정책 중에 하나였던 코나에로 좀 약간 연결되고 있는 STO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될지 한 번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 이제 대통령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돼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뭐 결국 오늘 시장에서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네. 지역화폐라든지 혹은 AI 혹은 상법 개정에 의한 관련 종목군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전부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떠한 코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향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지난 대선들을 보게 되었을 때 좀 특징들이라고 하면 항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 혹은 그날 같은 경우는 강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특성들이 강했었는데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강해요. AI도 그렇고 지역화폐 관련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좀 터치하는 등의 이제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에 조금 더 뛰어들어도 되는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산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다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첫날입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언급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순환매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네. 이제 순환매 흐름들이 나올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상법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는 결국 지금 코멘트 나왔던 걸로 보아서는 네. 2주에서 3주 이내에 그래도 처리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좀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의 어떠한 코멘트가 나오는지 역시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수가 다시 한번 레벨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혹은 이제 배당 같은 경우 좀 더 코멘트가 나와줬으면 좋긴 하는데 예. 기대감은 약간 꺾이긴 했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지주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대는 맞지 않나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어를 좀 더 간편하게 바꿔서 신정부 수혜와 관련해서 전략을 만약에 짠다면요. 그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뭐 인선들이 또 많이 발표가 앞으로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물로 좀 보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뭐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번 눌렸다가 한번 들어가는 이런 식의 전략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산업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적인 부분에 의한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좀 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도파민도 터지고 네, 재미는 맞아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대한 흐름들 같은 경우 대선 전에는 이런 테마 종목군들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대선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산업이
정부의 정책을 지원받으면서 클 것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얼마나 찍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네. 저는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쪽에서의 트레이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테마 쪽보다는 정도를 좀 더 걸어보자라는 얘기 쪽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신정부와 관련해서 이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팀장께서는 어떤 접근이십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이 발생하는 섹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섹터 이렇게 크게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오늘 장에서 제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를 보자라고 본다면 지역화폐 관련주인 코나이가 제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자면 어떻게 보면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초점이 내수경제 활성화나 이런 보수세가 제일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보수세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맞물려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장초반에 정말 반짝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쪽도 저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크게 왜 하려고 하냐라고 본다면 다 AI랑 겹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 AI가 강세가 나오는 부분을 보자라고 본다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시총 1위를 탈환하는 모습세 그런 부분이 엮이면서 오늘 장에서 더욱더 AI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쉬운 흐름이 나왔던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을 가장 많이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꺾인다라고 해서 저는 이게 이제 끝난 거냐라고 본다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장에서 옥석 가리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이 옥석 가리기가 오늘 장에서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으로는 또 엔터 그리고 겹치면 어떻게 보면은 웹툰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웹툰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정책으로서 어떻게 보면 잠깐의 반짝인 상승세가 나왔었던 모습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네이버 웹툰과 협력하는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글로벌적 시너지랑 맞물려서 더욱더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강한 시세를 분출하다가 꺼진 모습도 있었지만 이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체크해보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세로 나오고 나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웹툰이나 이런 부분은 실적 개선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중장기로 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제일 누가 뭐래도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그리고 지주사, 그 증권주 이런 거 엮이면서 상법 개전 그리고 코스피 5천 어떻게 보면 이 문구가 제일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자극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때까지 못 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가 돼 있다는 안전한 느낌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나 증권사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게 조금은 악장인 악재 아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 시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보면 신재생 쪽 그리고 K 콘텐츠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어쨌든 정책이라는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이정호 팀장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도 많이 갖고 와주셨어요.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쪽과의 관계도 지금 전 정권보다는 좀 나아져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정책주랑 맞물려서 하는 부분이 요즘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엮이면서 이 부분을 더욱더 탄력받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요즘에서 시세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본다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도 사업까지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내수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이 가장 대장주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친중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 스탠스가 많이 바뀌어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계속적으로 한한령 해제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본다라면 보다 탄력을 받으면서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정책주 모멘텀 대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한령이 제일 큰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부분은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실적까지도 바뀔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이쪽은 중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향후 신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주를 말씀을 좀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있게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김시은 팀장께서는 이 관련주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십니까? 뭐 종목으로는 미래에셋 증권을 가져오긴 했는데 네. 우선은 종목부터 공개를 할게요. 네. 자, 그다음 이정우 팀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네, 엔터 쪽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시죠.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갖고 오긴 했는데 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증권주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세요? 이제 항상 지주사 혹은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부터 기대감에 의해서 한차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 한 달 넘게 상승세가 올라왔던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정책에 대한 활성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 부동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자금을 어느 정도 증시로 끌어올려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네. 지금 공급을 좀 어느 정도 늘리려는 방안들을 하고 있고 항상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부에 대한 자금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점점 옮겨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당연히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 우리나라 증시만 하는 게 아니라 서학개미 분들로 인해서 지금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나 IPO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수익성이 점점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F에 대한 부분들도 이전 대비했을 때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바닥권 대비했을 때 좀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긴 하나 다만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는 키움증권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던 수준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월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 기울기에 대한 가파름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는 해도 다만 내가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바닥권에서 올라왔다를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잘 담으시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뭐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증권주들이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군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도 또 이제 모회사가 장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7월 31일까지 지분을 취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다만 바닥권 대비했을 때 올라온 부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거치로 들어가시기보다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대한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어려운 질문일 텐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상방 라인대를 보게 되었을 때 월봉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상방 라인대가 16,500원 라인대를 좀 어느 정도 뚫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는 좀 그래도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하지만 이 라인대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상방 라인대가 18,500원 라인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이 라인대를 또 강하게 뚫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22,000원 라인대 때까지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구간대 같은 경우에도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래에셋증권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손절가 16,500원에 18,500원, 2차 22,000원까지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부동산의 이런 시장 자금이
이제 좀 증시로 올 수 있는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도 연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정호 팀장이 되겠는데요. SM 골라주셨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BTS도 돌아오고 또 여러 가지 YG 쪽에서도 새로운 블랙핑크도 있고 베이비몬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SM 쪽을 골라주셨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증권주나 지주사가 정말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그러시군요. 오늘 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는 어떻게 보면 엔터주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SM은 갖고 왔고요. SM이 다른 엔터주랑 조금 더 다른 모습세가 있는 부분이 디어우의 지분을 인수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디어우 실적이 이제 2분기부터 반영이 되는 모습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하면 SM이 어떻게 본다면 작년 대비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번 연도부터는 좀 약간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SM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에스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2분기에 컴백을 하는 모습도 있고 또 3분기까지도 컴백을 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에 계속 분기마다 나온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캐시가 발생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계속적으로 컴백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연도에 또 신규 걸그룹을 런칭을 했던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다 다른 종목들보다 또 라인업은 더 강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예. 한한령 해제 키워드를 맞춰 드렸잖아요. 근데 SM이 이제는 텐센트가 1회주주로 등급하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보다 다른 종목들보다는 보다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에 더욱더 앞서 나간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신정부 들어와서 신중 정책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엔터주가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정책에 대한 시너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디어유가 좀 차별점이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128,400원입니다. 오늘 약간 좀 눌리고 있는데 어떠한 가격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이상부터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부터는 좀 이슈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중장기 관점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정호 팀장께서는 SM 말씀하셨고요. 목표가 15만 원 일차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참 잘 가서 좋은데 그런 가운데 또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가 되겠죠. 바로 비만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 비만 치료제 업체인 또 일라이릴리가 기술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국내 비만 치료제에 조금은 악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또 펩트론의 하한가가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비만 치료제 쪽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큰 트렌드이긴 한데 그와 연관되어서 실제로 이익을 벌어내고 있는 쪽은 블루엠텍 정도? 네.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긴 한데 지금 릴리 쪽이 다른 카무루스죠. 네, 네. 카무루스 쪽과 이제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꺾였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펩트론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원천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10월에 릴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증폭시켰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있어서 펩트론을 제외하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좀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약간 직격타네요. 대안처가 많지 않고 그중에서 펩트론이 굉장히 유력하다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다르기는 하나 다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상승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펩트론 개별적인 이슈이지 않냐 혹은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함께 내려가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오늘 펩토론이 하락하게 되면서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도 하락한 것처럼 심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장에 대한 역할을 했던 펩토론에 대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심리는 좀 이제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단순하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명확하게 구체성을 보겠죠. 실제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성과는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꼼꼼하고 명확하게 체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현재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만 치료제 쪽은 좀 이제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보다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블루 엠텍과 같은 플랫폼이나 이런 쪽으로 종목을 갈아타는 게 지금 바른 길일까요? 이제 비만 치료제 내에서 그래도 성과라기보다 이제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쵸. 쪽이 예. 블루 엠텍이긴 한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하면 알테오젠처럼 오늘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블루엠텍이 그만큼의 이슈인가를 보면은 그건 또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만 치료제 이제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종목 선택의 기준의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종호 팀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를 본다라고 보면 네. 과거에 뭐 삼천단 제약이나 이런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꺾이면서 어떻게 보면 페트론이 진짜 기대주로 다가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제약사들의 경쟁이 엄청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뭐 로보디스크나 일라일리나 아니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구용 치료제까지도 포기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기술력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시장이 너무 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조금 미지근한 모습도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 그리고 나머지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 이렇게 나눠져서 보였다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다행인 모습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본다라고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 장에서 또 상승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옥석 가리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보면 이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육성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확대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은 긍정적인 모멘텀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온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뉴스를 체크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재가 나오는데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일라일리랑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라일리가 어쩌면 더욱더 캐시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악재 리스크 차원에서 뿌리려고 하는 모습세다. 이런 부분만 나와도 다 어떻게 보면 하한가 갔던 부분이 더 반등하는 모습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규 투자자 관점으로는 뉴스를 계속 체크하면서 그 이슈에 맞춰서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바이오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건 아니다. 네. 지금 이 수급세들이 바이오 하셨던 분들은 또 바이오만 투자하시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CDMO 기업이나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는지 조금 체크를 하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좀 안심이 됩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경쟁 심화 국면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금 더 넓혀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신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될 텐데요. 김시은 팀장께서는 종목 어떤 걸 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바이넥스로 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종호 팀장은요. 네, 삼성 바이오 로직스 큰 종목으로 들어가네요. 자, 바이넥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코덱스 바이오에 대한 이제 패시브 영향으로 인해서 네.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와주기는 하지만 다만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CMO라든지 CDMO 특히나 이제 생물 보안법과 연관되어 있는 쪽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결국 바이오 역시도 이슈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우호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생물보안법이 다시 추진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지난 미국 뉴스에서 들려오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CDMO 기업들 역시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큰 수혜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긴 하나 예. 다만 중견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바이넥스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영업이익 적자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모수주에 대한 부분들로 보게 되었을 때도 지난해 실적을 다시 한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의 앱토즈마가 허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를 기다리면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베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바이넥스는 이슈를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좀 더 단기 전략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길게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래도 3개월 정도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저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약간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해도 그래도 깨지 말아야 할 선들은 안 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뜻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다음에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15,000원 라인대를 안 깨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 라인대가 증시가 굉장히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예. 이 라인대를 그래도 버텨주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15,000원 라인대는 좀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흐름상을 보게 되었을 때도 이평선이 좀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네요. 121선 라인대를 그래도 돌파를 하면서 이 라인대를 지지하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라인대를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라인대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들. 다만 이제 이 라인대를 좀 크게 보면 19,000원 라인대가 좀 매물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대를 또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19,000원을 이제 대 라인대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 15,000원, 1차 19,000원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CDMO 쪽과 관련된 전략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이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온 이유는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의 악재가 나올 때 전체적으로 섹터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좀 큰 종목일수록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전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면 분할로 인해서 더욱더 전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다시 한번 재추진이 된다라고 보면은 그전에 미국에서 중국에서 어떻게 오다를 줬던 부분이 삼성바이오 쪽으로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네. 왜 분할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하냐? CDMO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비파마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주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 기술력이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R&D 기업까지도 같이 있는 모습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분할로 된다라고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 기술력이 뺏길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분할로 인해서 사업의 집중도가 더욱더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다시 한번 재추진된다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조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떻게 본다면 분할 이슈가 나오고 나서 고점을 찍고 나서 좀 재미없는 흐름도 나왔어요. 하지만 수급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을 깨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미국발 이슈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공통점이고요. 오히려 이제 지배구조 쪽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가볍게 목표 주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130만 원 정도 목표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도 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잘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쭉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가격대가
이제 내년, 내후년이 되면 더욱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1차 목표가는 130만 원이라고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넥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오늘 또 AI가 독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도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의 이런 시선을 통해서 좀 더 독보적인 수익률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의 시선 시작합니다.